네, 그래서 그 3번 문제에서는, 어느 요일에 가장 많이 시켜 먹느냐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본 거고요. 그다음 4번 문제는 어느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시켜 먹느냐라고 하는 거를 그한 거예요. 뭐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뭐 배달 앱으로 더 많이 배달을 시키지만, 과거에는 전화로 직접 치킨집에 전화 걸어서 배달을 시켰었었죠. 네. 뭐 아마 최근에는 배달앱에도 이런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달앱에서 배달시킨 건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배달앱 킬 때마다 뭐 쿠폰, 뭐 몇 프로 할인, 뭐 이런 것들 배달앱 그 메인 페이지에 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30대 이상한테는 많이 노출을 시키는 거죠. 치킨집 쿠폰을 많이 노출을 시키는 거고. 그죠? 30대나 40대한테는. 뭐, 그 다음에, 뭐, 다른, 음식이 있다면, 그리고 그 다른 음식에서, 연령대가 뭐, 20대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그 20대한테는 또 그런 광고를 또 많이 노출시키는 형식으로, 어, 할인 쿠폰 같은 그런 거를 많이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매출을 더 인상시킬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자료들이. 자, 그 다음에 5번 갈까요? 자, 5번은요. 두 개를 같이 보자예요. 요일별, 그리고 연령대별. 그죠? 연령대별, 통화, 건수, 평균. 그러니까 요일도 보고 연령대도 보자라고 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셀렉트를 두 개를 할 수가 있어요. 콜, 데이라고 하는 것도 셀렉트를 할 수가 있고요. 에이지스, 연령대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값, 라운드, 에버리지, 홀스, 자릿수는 두 자리, 별명은 그냥 콜즈 이렇게 하죠. 무슨 테이블에서? 콜, 치킨 테이블에서. 이거는 반드시 그룹으로 묶어야 돼요. 통계 함수와 컬럼들이 같이 사용이 되는 경우에는 이 컬럼 이름들을 반드시 그룹으로 묶어주셔야 되죠. 그룹 바이. 콜, 데이도 있어야 되고요. 에이지스도 있어야 돼요. 웨어절이나 해빙절 같은 것들은 필요가 없고요. 조건을 주실 필요는 없고, 오더, 다이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홀즈, 내림, 자수. 이렇게. 토요일 30대가 제일 많네요.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토요일 40대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요. 일요일 30대가 그 다음을 차지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서 월요일 아무래도 월요일부터 치킨을 시켜 먹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고 60대 이상은 그죠? 60대 이상은 17.57 평균적으로 17건 반올림하면 한 18건 요 정도 전화를 한다 치킨을 시켜 먹는다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음.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상위 5개를 출력해라 라거나 그 다음에 하위 5개를 출력해라 라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이거는 전체를 다 본 거고요. 이거는 전체를 다 본 거고 만약에 상위 5개만 보겠다. 그러면 토요일 30대, 토요일 40대, 일요일 30대, 금요일 40대, 금요일 30대 여기까지만 보겠다. 가장 쉬운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정렬해놓고 앞에서 5개 출력하기. 오프셋, 패치. 오프셋 패치죠. 자, 여기까지 복사 좀 할까요? 똑같은 코드니까 여기까지 복사를 하고요. select from group by order by를 한 다음에 offset 이거는 몇 개 행을 건너뛸 거냐예요. 건너뛸 행은 없어요. 앞에서 첫 번째 행부터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fetch, next, 5개, rows, only 이렇게 하시면 상위 5개를 본 거죠. 여기를 만약에 10개 이렇게 하면 상위 10개를 본 거예요. 그죠? 되셨습니까? 이게 아마 가장
편한 방법일 거예요. 정렬까지 해놓고 select from, where, group by, having, order by에서 정렬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몇 개를 보여줄 거냐. 그 정렬된 상태에서 몇 개를 보여줄 거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게 아마 가장 편할 겁니다. 뭐 랭크 함수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방법이 제일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일을 보시면 다 금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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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가요. 그러다가 9일, 10일 이렇게 나가니까 화요일하고 목요일도 나오긴 하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그 10위권 안에 보면 거의 대부분 네, 금토일이더라. 금토일이더라. 그 다음에 연령대도 보면 30대와 40대가 많더라. 그럼 20대가 조금 있고 어,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타겟팅 할 때 금토일에 30대, 40대를 타겟팅해서 광고, 쿠폰, 할인 쿠폰 이런 것들을 뿌리면 더 많이 주문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몇 번 5번 문제, 요일별, 연령대별 5번 문제였었고요. 6번이 뭐였죠? 6번은 구별로 보자라고 했나요? 6번. 6번 문제가 이제 그 어느 지역에서 많이 하느냐, 그 다음 성별은 어떤 성별이 많이 그 전화를 하느냐, 이걸 보고 싶었던 거죠, 이제는. 그래서 어느 구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성별이 전화를 많이 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별, 성별, 성별, 통화, 건수, 평균 계산해보자 였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위쪽이랑 비슷하게 하시면 되겠죠. 셀렉트는 9, 그 다음에 성별, 젠더, 그 다음에 평균값, 라운드, 에버리지, 홀스, 자릿수. 여기는 너무 기니까 as 하고서 홀스 이렇게 별명 주고요. 테이블은 홀, 치킨. 그룹 묶어야죠. 그룹 바이, 시군구, 그다음에 성별 이렇게 묶어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더 바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더 바이 여기서는 홀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그냥 과제로 드렸던 거예요. 들었던 거고, 어, 아까 구가 25개 구가 있었나요? 우리 디스팅크트로 살펴봤을 때 구가 25개가 있었죠? 그 다음에 남성, 여성 있었죠? 그럼 25개 곱하기 2 하면 몇 개? 50개가 나오겠죠. 여기 보시면 50개 카테고리에 50개 카테고리고, 이건 오름차순이죠? 오름차순이니까 적은 숫자부터 보이죠? 내림차순. 내림차순 하면 이렇게 그 숫자가 큰 것부터 보이죠? 강서구가 많이 시키네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강서구가 많이 시키고, 그 다음은 강남구고요. 그 다음에 송파구, 관악구, 영등포구. 관악구가 관악구는 남성, 여성 이렇게 나누니까. 그 다음에 노원구, 영등포구. 이런 순서네요. 그죠? 여기도 앞에서 10개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앞에서 10개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다가 연령대를 더 추가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여성인데 연령대가 뭐 30대인지 40대인지 남성인데 30대인지 40대인지 뭐 이런 것들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강서구에서 많이 시키는구나. 강서구와 강남구에서 많이 시키는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고 제일 건수가 적은 쪽으로 갈까요? 도봉구, 광진구, 양천구 이런 쪽에서는 치킨을 시키는 게 좀 적네요. 그죠? 이유는 또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왜 도봉구에서는 치킨을 잘 안 시킬까? 치킨집이 좀 적은 건가? 예. 뭐 그런 이유들을 회사에서는 찾아보겠죠. 왜 적을까 하고서 찾아볼 거고. 강서구는 치킨집이 많은가? 뭐 이런 것도 뭐 찾아보겠죠. 네. 네, 그런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겁니다. 패치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죠. 마지막 문제가
요일별, 구별, 연령대별이었나요? 그죠? 카테고리 세 개를 다 놓자. 요일도 하고, 구도 하고, 연령대도 하자. 그래서 요일별, 구별, 통합건수 평균. 아, 네, 이거 어? 서로 배좀 잘못돼 버렸네요. 요일별, 그죠? 요일별, 구별, 연령대별, 통합건수 평균. 요거를 하자. 그죠? 그러면 셀렉트를 여기서 거의 비슷해지죠? 하나를 하고 나니까 나머지 이제 코드는 다 비슷해져요. 네. 요일은 day, 구, 연령대 ages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평균 계산하시면 돼요. average, holds, 소수점 두 자리, as, holds 이렇게 하시면 되고 from, call, chicken 그다음에 그룹 여기서는 그룹을 세 개로 묶어야 돼요. 요일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구라고 하는 거, 연령대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룹 묶어주셔야 되고요. 오더 바이는 콜스로 하겠습니다. 콜스, 내림, 자순. 아까 강서구가 많이 나왔죠? 강서구 많이 나왔었는데 요일로 봐도요. 토요일 강서구 40대, 일요일 강서구 30대, 토요일 강서구 30대, 금요일 강서구 30대. 평균적으로 이런 게 많다. 그래서 6위까지는 전부 다 강서구의 30대와 40대고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주말이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말에 많이 시키는구나. 강서구에서 많이 시키는구나. 3, 40대가 많이 시키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조금 다른 게 요일과 연령대를 주니까 이제는 관악구가 좀 위로 올라오네요. 그죠? 토요일 관악구 30대 하니까 평균 244가 나오네요. 아까 위쪽에서 그냥 구별, 성별만으로 했을 때는 관악구가 조금 아래쪽에 있었던 것 같았는데, 어, 요일과 구를 같이 주니까, 요일, 구, 연령대를 같이 주니까 관악구가 조금 위쪽으로 올라오네요. 아까 강남구가 먼저 나오지 않았어요? 음. 강서구 다음에 강남구가 나왔죠. 그 다음 성파구 나오고 관악구는 6등 정도로 나왔었었죠. 그죠? 이렇게 나왔었는데 밑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 강서구 다음에 관악구가 먼저 나오죠. 관악구가 먼저 나오고 강남구는 좀 밑으로 내려가서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룹을 좀 더 세분화해서 주니까 토요일, 일요일 관악구에서 30대가 많이 시키는구나. 그 다음에 토요일, 금요일 강남구에서 많이 시키는구나. 이런 거를 또 조금 다르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어제 마지막 시간에 과제로 드렸던 내용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저장하고요. 네. 중요한 거예요. 네. 이거 이 네. 어, 순서 있잖아요. 순서를 정해지지 않은 규칙대로 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오토바이는 원하시는 대로 정렬하시면 되는 거죠. 어, 뭐 요일별로 정리하셔도 되는 거고, 구별로 정리하셔도 되는 거고. 그렇죠. 네. 토요일, 일요일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가나다라 순서죠. 아, 네. 오더바이는 가나다라서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오더바이는 가나다라 순서니까 여기 콜데이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아, 내림차순이니까 히읗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월요일이 먼저 나오게 했어. 가나다라 순서는 그게 안 되겠죠. 아니, 가나다라 순서인데.
수. 오라클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파이썬에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파이썬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이용하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이 오라클로 치면 테이블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 데이터 프레임은 카테고리 타입의 변수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카테고리의 순서를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다라 순서가 아니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런 식으로 그 요일의 순서를 카테고리인 경우에 순서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순서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테이블에서 정렬된 모습을 볼 때 카테고리별로 해라라고 할 때 그 카테고리의 순서를 그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오라클은 그렇게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순서가 중요한 거는 통화 건수가 얼마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여서 요일이 그래서 통화 건수로 저는 계속해서 그 오더바이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오더바이를 하고 있었던 거 굳이 요일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가장 많은 통화 건수가 무슨 요일이냐라는 걸 파악하기 위한 용도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로 저는 콜스로만 오더바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아마 전혀 방법이 없는 건 아닐 거예요. 이 테이블에다가 컬럼을 더 추가를 하는 거죠. 요일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컬럼을 추가를 해서 일요일은 0이라고 인설트를 하고 월요일은 1이라고 인설트를 하고 그러면 0, 1, 2, 3, 4는 오더바이가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오더바이를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테이블에다 컬럼 추가하는 거는 alter 테이블, add 이렇게 하시면 컬럼 추가가 되니까 네,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어제도 아마 비슷한 질문 주셨던 분이 계셨었어요. 요일을 월화수목금토일 순서로 할 수는 없냐.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가나다라 순서로밖에 못해요. 이름 주는 거 있잖아요. 저희 펄스라고 이름 붙였던 거. 네. 그거를 처음으로 하면 오더바이에서 계속 오류가 나던데. 여기를 큰 따옴표를 써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큰 따옴표를 쓴 거는 여기 있는 거를 그 대소문자 그대로 다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를 아마 요렇게 했으면 또 얘가 안 될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요렇게 요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아, 어, 잠깐만. 그룹 바이 표현식이 아니다. 콜데이고 에이지스. 뭐가 그룹 바이 표현식이 아니지? 글쎄? 어? 이상한데? 이게 컬럼 이름에도 콜스가 있죠. AVG 붙여볼게요. 네? 부적합한 19자. 왜? 왜지? 제가 습관적으로 대문자만 쓰고 있어가지고 그동안 몰랐었는데 AVG, AVG 콜스, AVG 콜스. 이거 대문자로 써야 되나? 소문자로 써도 대문자로 써야 되나? 그래도 안 되네. 메리트수 정렬 한다고 해도 동영이 이상한 거죠. 여기도 따옴표로 묶으세요. 여기도 따옴표로 묶으세요.
여기를 그럼 콜스로 바꿔볼까요? 콜스로. 이거는 컬럼이랑, 네. 되죠. 되죠. 여기를 따옴표로 묶었을 때, 여기도 따옴표로 묶어버리면 그 대소문자 그 일치하게 되고요. 여기 아마 이렇게 하면 요건 안 되죠. 요건 안 되죠. 여기를 소문자로 썼는데, 여기를 대문자로 쓰는 건 안 되죠. 여기를 소문자로 썼으면 따옴표로 묶어서 콜스, 콜스. 그 다음에 여기를 대문자로 콜스 이렇게 하셨으면, 여기도 대문자로 콜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따옴표를 주는 목적 중 그러니까 한 단어면 그리고 그 뭐죠? 공백이 없으면 별명 줄 때 따옴표 안 써도 된다 그랬죠. 그죠? 별명 줄 때 따옴표를 안 써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제가 이걸 따옴표로 쓴 이유는 뭐냐면 이게 기존의 컬럼 이름하고 동일한 게 겹쳐서 그 다음에 대소문자 우리 구분하려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그냥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따옴표 안 쓰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예. 음. 근데 따옴표로 주는 이유는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 돼요. 돼요. 예, 이게 돼요. 근데 여기를 따옴표로 묶어버리면, 따옴표로 묶어버리면 요거 안 돼요. 안 돼요. 대소문자 구별해서. 대소문자 구별해서. 그래서 여기를 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죠? 안 돼요. 이것도 따옴표로 묶어주셔야 돼요. 이것도 따옴표. 따옴표. 자, 이게 제가 메타 테이블 말씀드렸던 적 있죠? 메타 테이블. 테이블을 관리하는 테이블. 테이블 이름, 컬럼 이름, 이런 것들 저장하고 있었던 테이블이 있었잖아요. 그 테이블에 테이블 이름 들어갈 때, 컬럼 이름들 들어갈 때, 전부 다 뭘로만 들어갔어요? 대문자로만 들어갔죠. 그러니까 오라클이 자기가 내부적으로요, 컬럼 이름이나 테이블 이름이나 대문자로 변환해가지고 막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음. 근데 지금 여기서처럼 이렇게 따옴표로 딱 묶어서 준다는 얘기는 오라클한테 너 맘대로 대소문자 바꾸지 말아라 이거예요. 예, 내가 쓴 대로만 딱 그 관리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그 테이블 이름 만들 때도 제가 그거는 보여드리진 않았었는데 테이블 이름 만들 때도요. 여기 테이블 이름에다가 큰 따옴표 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컬럼 이름에도 큰 따옴표로 묶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음. 이렇게 해도 이거 오류 안 이거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테이블을 관리하는 메타 테이블에서 오라클이 테이블을 관리하는 메타 테이블에서 이 컬럼 이름을 소문자로만 관리를 합니다. 따옴표로 묶어주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대소문자를 개발자가 딱 지정해서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셀렉트 할 때도요. 셀렉트 할 때도 반드시 대소문자를 일치시켜서 그 셀렉트를 해주셔야 돼요. 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오라클이 기본적으로 하듯이 테이블 이름 전부 다 대문자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컬럼 이름 전부 다 대문자로 관리하고, 그러면 편해지는 게 이런 거를 할 때 대문자로 쓰든 소문자로 쓰든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헐 데이트였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됐었던 이유가 그러니까 오라클이 알아서 자기는 내부적으로는 대문자로만 관리하고 있었지만, 어, 이 문장을 작성하는 사람이 소문자로 쓰든 대문자로 쓰든 다 알아서 내가 해줄게. 그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런 의미가. 근데 여기서는 따옴표로 굳이 이거를 묶어버린 이유는, 대소문자 쓰지 말고 내가 쓰는 대로만 써라. 그런 의미로 사용할 때예요. 내가 쓴 대로만 써라. 그렇게 할 때, 그럼 여기서는 요거 가능하고요. 따옴표. 좀 더 안전한 방법은 여기까지도 따옴표로 묶어버리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테이블 이름과 컬럼 이름이나 별명들을 오라클이 어떻게 관리하느냐, 뭐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자, 질문 없으시면 워크시트를 새로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계정은 스컷 계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거고요. 이번에는 역시 이거는 여러분들께 시간을 먼저 드릴게요. 제 깃허브에 오시면 깃허브에 gapminder.tsv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에 데이터 임포트를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저장부터 할까요? 제가 SQL 16번 get getminder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getminder. 요 파일 이름 그대로 SQL도 getminder라고 했어요. GitHub에 들어가 있는 파일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어, 네. GitHub에 데이터 세치에 있어요. 데이터 세치에. 데이터 세치에 getminder. 여기서는 확장자가 tsv라고 돼 있어요. tsv. 여기도 보시면 테이블 형태처럼 정리가 되어 있어요. 테이블 형식처럼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해주시고요. 다운로드 해주시고, 그리고 다운로드가 되신 분들은 메모장으로 한번 열어보세요. 메모장으로 열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다운로드를 받아둔 게 있어서 아마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되어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는 컬럼 이름들이고요. 두 번째 행부터가 실제 데이터예요. 테이블 모양처럼 생겼죠? 테이블 모양처럼 생겼죠? 중간에 공백이 있어요. 공백이 있는데, 이렇게 해보시면 이거 한 칸밖에 안 돼요. 자, 근데 컨티넌트 볼게요. 자, 여기도, 어? 이게 그 화살표로 움직여 보세요. 화살표로. 공백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공백이 한 칸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쵸? 이어 다음에도 공백이, 이거 한 칸밖에 안 돼요. 그죠? 여기도 공백이 한 칸. 그 다음에 팝 다음에도 공백이 한 칸이에요. 자, 공백이 똑같은 크기가 아니라 서로 다른 크기로 보이죠? 그죠? 이런 공백 뭘로 들어가 있는 건지 아세요? 탭이에요, 탭. 탭을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작성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A, B, C, 탭, D, E, F, D까지만 쓸까요? 탭. 그 다음에 뭐, E, F, G, EF까지만 쓸까요? 탭. 그 다음에 뭐, 가라. 탭.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된 건데, 그러면 요게 공백 한 칸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공백 한 칸. 여기도 공백 한 칸. 이게 탭입니다, 탭. 탭으로 들어간 거예요. 얘는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그 값들과 값들을 무엇으로 구분한 거냐면 탭으로 구분한 파일이다라고 해서 tsv라고 확장자를 쓴 거고요. 네. 이것도 일종의 그 CSV 파일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tsv를 쓰면 그다음에 separated values예요. 값들이 무엇으로 구분된 탭으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이에요.
이 TSV도 CSV 파일에, 어, 변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나중에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하고, 이런 거를 할 건데, 파이썬에서 그 파일을 읽어오는 함수가 read CSV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그 read CSV라고 하는 함수로 확장자가 CSV 파일도 열 수가 있고, 확장자 TSV 파일도 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장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파일 형식은 어차피 텍스트 파일이에요. 메모장으로 열 수 있는 그냥 일반 텍스트 파일인 거예요. 파일 형식은. 근데 그게 값들이 쉼표로 구분되어져 있느냐, 탭으로 구분되어져 있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 차이일 뿐이고, 그리고 쉼표와 탭으로만 구분하진 않아요. 다른 특수 문자들을 가지고서 값들을 구분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변종, 그래서 CSV 파일은 여러 가지 변종들이 있어요. 값들을 구분할 때, 콤마, 탭, 파이프 연산자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로 값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변종들이 있어요. 음. 여기서는 탭으로 구분됐다라고 하는 걸 명시하기 위해서 확장자가 TSV로 되어져 있는 것뿐입니다. 되어져 있는 것뿐이고요. 임포트 하시려면 테이블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테이블 이름은 getMinder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getMinder로 하고요. 아까 그 컬럼 이름들은 아마 제일 처음에 나라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륙 이름이었을 거예요. 컨티넌트라고 할게요. 컨티넌트. 세 번째가 아마 연도였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컬럼 이름에 대소문자 섞어서 쓰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 언더스코어를 쓸게요. life exp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gdp, 그다음에 per cap 이렇게 쓸게요. 각각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얘는 대륙 이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연도고요. 여기는 기대 수명이에요. 기대 수명. 이따가 저희가 테이블 만들고 나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기대 수명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1인당 GDP예요. 1인당 GDP. 그래서 이 겟마인더라고 하는 자료는요. 어, 뭐 1년 주기로 아니면 보통은 5년 주기로 각각 나라의 뭐 기대 수명이나 1인당 GDP와 같은 어떤 통계 자료들을 실제로 저장한 그런 자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컬럼이 하나 더 있나요? 중간에 빠진 게 있군요. 그죠? 기대 수명 다음에 팝이라고 하는 거 있죠, 팝. 네, 감사해요. 맞아요. 팝은 population 줄여서 쓴 거고요. 이게 인구수예요, 인구수. 인구수. 그럼 여기만 나머지는 다 아실 것 같으니까 얘는 기대 수명이고요. 얘는 인구수고요. 괄호 안까지 컬럼 이름 쓰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의미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1인당 GDP를 의미하는 컬럼이다. 1인당 GDP를 의미하는 컬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테이블 만들어 주시고 데이터 임포트 하시면 됩니다. 쉬는 시간 가질까요? 35분까지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